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 초고압 전선에 집중, 대한전선 되살린 IMM, 민지의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IMMP는 2014년부터 이 회사를 들여다봤는데요. 회사를 무너뜨린 온전히 비주력 부문 사업부문이었고 60년간 쌓인 경험치와 특화된 기술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봤어요. 산업용 케이블의 글로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고요. IMMP는 2015년 9월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한전선의 지분 70.1%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IMMP는 대한전선 후 케이블을 뺀 모든 것을 정리했죠. 남부터미널 사업을 1,775억 원에 매각하는 등 자산을 잇따라 처분하면서 순차입금 비율을 250%에서 100% 수준으로 낮췄죠. 우발 채무도 4,5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로 줄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야 했죠. 인수 직후 송인준 IMMP 대표를 비롯한 새 경영진은 직원들과 한 타운홀 미팅에서 스톡옵션과 경력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구조조정 발표를 예상했던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직원들의 빚을 회사가 순차적으로 떠안겠다는 뜻도 밝혔죠. 곳곳에서 직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IMMP는 2018년부터 투자회사에 나섰습니다. 70.1%라는 높은 지분의 부담도 낮추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종 주식수가 낮은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몸집을 줄이는 게 필요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블록딜로 총 30.1%의 지분을 4,500억 원에 처분했죠. 나머지 40% 지분은 지난해 3월 호반건설에 2,520억 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3,000억 원을 들여 투자해 5년여 만에 7,020억 원에 대판 건데요. 대한전선은 블라인드 펀드 로즈골드 4호에서 투자한 기업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죠. 기업의 본업에 집중해 가치를 끌어올리는 IMM 투유교의 투자 방식은 다른 투자 기업에도 적용됐습니다. 여성복 인터넷몰 W 컨셉을 신세계그룹에 매각해 연안산 수익률 28%를 거둔 게 대표적입니다. 올 1월엔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을 1조 2212억 원에 인수했죠. 박준식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혈세 8,540억 넣고 300억 받는 거래.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에서 그때 KDB 생명이라고요. 현재는 KDB 생명이죠. 금호생명이었죠. 매각 관련된 소식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매각은 가격보다는 정치력으로 결론 났다. 박상구 회장과 직통전화가 가능했던 전남 강진 출신 김영재 칸사스 회장이 매각자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해 우선 협상자가 됐다. 그런데 보험을 전혀 모르던 이 운용사는 빅딜을 하겠다고 나서 대여를 낚았지만 1년 넘게 돈을 구하지 못해 기한을 2번이나 연장했다. 고향 동생에게 맡겼던 딜이 해를 넘겨도 풀리지 않자 금호는 애가 탔다. 이런 가운데 반전이 기간이었다. 금호생명 매각을 주관하던 산업생명이 돌연 인수자로 나선 것이다. 배타적 협상권을 가진 칸소스가 돈을 모으지 못하자 지켜보던 산업은행 내부의 PEF 부문은 본인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딜에 끼어들어 공동 인수자가 됐다. 칸소스와 산업은행의 동거는 이런 배드 코미디다. 산업은행은 2020년 말 JC파트너스라는 운용사에 KDB 생명 약 93%를 2천억 원에 팔기로 하고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서 1천억 원은 산업은행이 다시 대주기로 했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인데 인수자는 나머지 자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을 승인하는 금융위원회는 J씨가 제출한 자금 계획과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안건 심의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500억 원 외에 내놓은 자금 출처가 제도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에 하나 J씨가 KDB 생명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산업은행은 고작 300억 원 안팎을 받게 된다. 국민연구가 코리안리가 2010년 인수 당시 2,100억 원과 500억 원을 댔는데 이들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다. 혈세 8,200억 원 이상을 날리고라도 1,000억 원을 더 집어넣겠다는 산업은행은 대체 무슨 보관이 있는 걸까? 재매각이 아니라 재투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주가 하락 거래정지 재송 주주 달래기 나선 크래프톤 오스템 CEO 박시진 서울경제 기자네요. 게임 상장사 크래프톤을 이끌고 있는 장병그 의장이 25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죠. 지난해 8월 상장한 게임회사 크래프톤의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추락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달래기에 나선 건데요. 특히 주가가 급락하며 대출을 받은 크래프톤 직원들이 반대 매매 위기에 놓이자 장 의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크래프톤 주가는 이날 29만 1,000원까지 내리며 52주 신고저가를 기록했죠. 이는 공모가 49만 8천원보다 40% 낮은 청산 기준가 29만 8,800원에도 못 미칩니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들은 대출 약관상 주가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식 반대 매매 위기가 놓입니다. 상장 전 증권 발행 실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 조합은 총 35만 1,525주를 49만 8천원으로 배정받았다. 일부 직원은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장은 펍지 뉴스테이트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며 단편적인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 측면을 고민 실행하는 경영진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연승 서울경제기자입니다. 초신선 고기 판매 정유가 3,000% 대규모 무상증자 한다고 하네요. 초기 스타트업이 이례적인 규모로 무상증자를 당해하자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야놀자를 비롯해 업비트 등이 소프트뱅크 벤처스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전 무상증자를 단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에 대해 김재현 대표는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고 가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통일주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투자 유치에서 당장 투자를 유치할 계획은 없다며 올해 투자를 추가 유치할 수 있지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